또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뭐 재미난 얘기들 들려드리죠. 사람들이 흔히 뭐 귀인을 만났다 이런 말 하죠. 귀인. 귀인. 우리말에서 귀인이라 그러면 뭔가 크게 도움을 주는 사람. 그죠? 귀인. 원래 귀인이란 말 뜻은 높은 사람, 신분이 귀한 사람을 귀인이라 그러는데, 운명이나 이런 데 얘기할 때 귀인이라는 건 흔히 크게 도움을 주는 사람. 굉장히 어려울 적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거나, 뭐, 사업 자금에 쪼달리는데 갑자기 뭐, 이렇게 누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주면서 뭐 잘해서 뭐 나중에 벌어서 갚으시오라든지. 그렇다고 뭐 단기 사채업자가 귀인이 될 수는 없겠죠, 그죠? 아무튼 귀인이라는 게 이런 말이 있는데, 다들 우리 살면서 한 번씩 어려울 때가 있죠. 그럴 때, 좀 나는 귀인을 좀 만날 수 없나? 뭐 이런 생각 하죠, 그죠? 그래서 귀인이라는 것이 정말 운명에서 있는가? 또 어느 때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되는가? 뭐 그냥 한간에 있는 많은 뭐 속설이기도 한데,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연구하고 상담하고 경험하면서 귀인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, 어느 때 만나는가,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전 칠판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칠판은 핑계고 뭐 작은 칠판이죠, 그죠? 그러니까 뭐 주로 말로 하는 거죠. 과연 귀인이라는 것이 누구나,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인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는가? 또 귀인이라는 게 정말 운명에서 있는가? 하여튼 귀인이라는 말 많이 해요, 그죠? 그런데 이제 귀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저는 뭐든지 검증을 해보거든요. 사례 검증을 통해서 쭉 해보니까 귀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면에서 귀인은 정말 약간 그 애매한 게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정확한 말씀을 들어보시면 저래서 귀인이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이런 겁니다. 귀인. 결론부터 무슨 말씀드리면요. 귀인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라기보다도 뭔가 하여튼 어느 정도 귀인을 갖다가 만날 운이, 즉,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귀인을 만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귀인을 만난다는 것도 일종의 따지면은, 스스로, 셀프로 어떤 내가 그 여건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귀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그죠?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, 뭐, 요즘 또 뭐, 그죠? 미스트롯, 뭐, 굉장히 재미나게 봤어요. 그런 걸 보면서 나를 탁 발탁해 주는 사람이 있죠. 그죠? 이번에 뭐, 송가인, 뭐, 홍자, 뭐, 이런 또 뛰어난 가수들이, 그죠? 우리한테 소개가 됐는데, 자, 이런 대목에서, 자, 미스트롯 갖고 얘기를 하죠. 미스트롯에서 평가하는 걸 보면은, 그죠? 관중평가, 뭐, 온라인 평가, 뭐, 또,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는데, 그 과정 속에도 보면은 사실은 귀인이 존재하고 있어요. 그게요. 나름대로 공평한 기준이지만, 심사위원들도, 그죠? 높은 점수를 줄 때, 뭐, 이런 과정을 보면은, 이런 거죠. 사실 미스트롯에서, 그죠? 정말로 그럼 귀인은 누군가 얘기를 하면요. 오디션에 참가한 것 자체가 귀인입니다.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했겠어요? 그죠? 본인이 했겠죠. 그런 프로가 있는데, 그런 기회가 있는데, 한번 나가봐야겠다. 자, 거기도, 그죠? 수천 명이 예선을 통해서 이렇게, 그죠? 수많은 그 예선 심사를 통해서 결승까지 올라왔죠. 그죠? 그래서 12명이 뽑히고, 나중에 5명이 뽑히고, 나중에 뭐, 진선미가 나왔죠. 그죠? 우리는 이렇게 1등, 2등, 3등에 물론 주목을 하지만은,
사실 그 나중에 그 12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. 나름대로. 뭐 우열의 차이가 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,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12명에 들어간 가수들은 제가 볼 때 다 뛰어나다 생각해요. 다 그 한 노래가 다 매력이 있어요. 다만 어느 게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호소력이 있었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예술이나 그죠? 이런 것은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.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션에 참가했다는 것이 사실은 귀인이에요. 따지면 오디션이 귀인이죠. 그런데 그죠? 그러면 진선미가 되고 12명에 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12명에 그냥 든 게 아니죠. 이번에 뭐 김나희 씨 같은 경우는 개그맨 하다가 그죠? 박명수가 참 너는 뭐 또 개그맨 하다가 가수하냐고 연박도 줬다 그죠? 뭐 그 다음에 보니까 잘린 것 같아요. 당신 나오지 마시오. 박명수 씨의 그 자신을 즐겁게 하자는 개그인데 그 바람에 하여튼 잘렸어요. 그죠? 박명수가 좀 후회하고 있겠죠. 제가 좋아하는 박명수 씨입니다. 그래서 그죠? 어쨌든 자신의 실력이 있고 노력이 있었던 거죠. 그걸 통해서 그죠? 세상은 나름 굉장히 공평해요.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.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지도 않아요. 자기 실력껏 했죠. 그죠? 그런데 관중이나 심사위원의 눈에 들어서 평가를 좀 더 받기도 하고, 그죠? 뭐 여러 과정을 통해 된 건데, 귀인이라는 건요. 그 사람들이 오디션에 한번 나가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천 명이 처음에 나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런데 결승까지 오른 사람들, 12명에 뽑힌 사람들은 실력 플러스 핵심은 오디션이었죠. 그런데 오디션도 그죠? 한다고 다 되는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뭐 도중에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흔히 말한 성대 결절이 오거나 전에 박진영 씨가 그랬죠. 결절도 그거 네 능력이라고. 그래서 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. 살아가면서 그 어느 타이밍에 가면요. 이런 거죠. 흔히 천지인이라는 거 있죠. 그죠? 하늘과 땅과 사람. 사람의 노력과 또 주변의 환경과 또 정말 천운. 이 세 가지가 맞아서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. 귀인이라는 것은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성공한 사람, 그죠? 나름대로 자기 나름 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. 자기의 귀인이 누구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조금 약간 설명드리면. 예전에, 그죠? 저 시골에서 아주 뭐 궁벽한 시골이에요. 산간에 그 논마지기 몇 개, 뭐 맨마지기 있는 그런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도저히 내 인생 이렇게 해서는 안 풀리겠다 싶어서, 그죠? 그냥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뭐 공냉조, 뭐 보조기사 모집, 숙식 제공, 이런 말을 하나 보고서는 말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돈 약간 엄마 몰래 현금 있는 거, 그죠? 이렇게 빼서 그거 들고 교통부에서 가방 메고 서울로 무작정은 아니죠. 그 전화번호 주소에서, 그죠? 내 가도 되겠냐니까 와라. 한번 보자. 그래서 와서 거기서 정말 숙식이라는 건 뭐냐면요. 아주 그냥 간단한, 그죠? 뭐 침대 하나, 뭐 방 하나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뭐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.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아주 우리나라의 공냉조, 에어컨, 이런 큰 설비 회사에 전무까지 승진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. 뭐 실하죠. 그 친구는 지금 이 말 들으면 뭐 대뜸 자기인 줄 알겠죠. 그죠? 저하고 친합니다. 그 친구한테 귀인은 누구였냐면요. 사실은 그 신문에 난 그 짧은, 그죠? 그 조그만 광고, 숙식 제공, 보조기사 모집. 거기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 힘들 때도 많았대요. 고생도 했겠죠. 93년에 상경했는데, 그죠?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유수의 그 공냉 설비회사에,
두 번째 전무까지 된 건데요. 20년 만에. 그 사람한테 귀인은 누구였냐면요. 사실은 그 광고를 낸 조그만 동네, 그죠? 그 공랭조 무슨 회사, 조그만 가게죠. 가게 사장님인 거라고 되는 거죠.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이 이 길로 끌어들인 거죠. 20년째 해서 나중에 성공했지만 그 귀인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보통 귀인은 우리 이런 거죠. 살면서 내가 막 이렇게 힘들 때 확 대박 나게 해주는 뭐 절호의 찬스, 기회.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저는 상담을 통해서 무수히 이런 이 케이스를 봅니다. 당신의 귀인은 그때 가방을 메고 그 시골에서 출발하게 만든 당신 자신이 귀인이다. 또 하나 귀인은 누구냐? 당신을 뽑아준 그 가게 사장님이다. 따지면은 그죠. 운명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귀인이었던 거예요. 그건 뭡니까? 그죠? 본인이 결심을 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한번 개척해 보기 위해서 떠났던 그 용기.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말고 하는,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왔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성공을 한 겁니다. 보통 정말로 귀인은요,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자기의 귀인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제가 이런 말 해주죠. 그랬다면 그 양반, 그 처음에 서울에 와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을 찾아뵀느냐. 그러니까, 아유, 뭐 옛날 일이고, 뭐 지금은 가게도 없어졌을지도 모른다고, 뭐 그런 말 보통 하죠.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양반 한번 찾아뵈라. 내가 옛날에 당신 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. 정말 이렇게 끌어줬기 때문에 난 고맙다. 이런 말 한 번쯤 찾아가서 한번 드리는 것이 당신한테는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. 저는 그것이요, 찾아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, 자기의 근본, 출발점을 갖다가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. 즉,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을까? 성공했을 때도. 그러면 자기가 출발한 곳을 돌아가서 한 번쯤 그저 가서 고맙다 그러고 또 뭐 연락하고 지내면,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운이 내려가더라도 크게 고생하지 않고, 왜냐하면 겸손하니까요. 그런 사람이 운과 관계없이요, 힘든 운이 와도 사실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인생을 또 자기 흐름을 잘 이어간다는 거죠. 귀인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됐을 때 준비된 사람을,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. 따지면 귀인은 누구냐? 내가 준비된 것, 또 그런 타이밍, 그게 바로 귀인이라는 얘기죠. 자, 그만하겠습니다.